여러분 2교시에서는 그 커말에서 지난주에 이어가지고 통신과 인터넷 서비스, 주로 인터넷과 관련된 서비스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 보안인데, 여기서의 이제 보안은 인터넷 익스플로러 상에서 보안을 설정하는 방법이죠. 그 다음에 이제 멀티미디어라는 개념 있죠. 그래서 멀티라는 게 여러 가지 미디어가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정보 전달을 하기 위해서 많이 쓰는 거가 여러분들 핸드폰에서 보면 뭐 문자 보내는 거 있지, 사진 보내는 거 있죠, 영상 보내는 거, 뭐 이렇게 음성 파일 보내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미디어라고 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복합체로 보내는 게 이제 멀티미디어 이제 개념입니다. 그래서 컴퓨터 상에서는 이제 그 어떠한 사전에 정해진 규칙대로 멀티미디어 파일이 만들어져야 되고, 그거를 이제 전송을 이제 해야지만 상대방 컴퓨터에서도 그 파일을 같이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고, 그래서 이제 좀 그 처음 접하는 학생들은 좀 어려울 수가 있겠지만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면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그 정보통신과 인터넷, 그 다음에 정보화 사회와 컴퓨터 보안, 멀티미디어, 이 주제들이 다 이제 좀 하나하나가 어쨌든 이제 그 뭐 모든 보편적으로 대학에서 뭐 한 학기씩 배우는 주제인데, 그래도 이제 커말 정도에 나오는 주제 정도를 여기서 다루고 있으니까 이 정도의 기본적인 개념을 좀 알아두시기를 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좀 확대해서 볼까요? 이제 저희들 지난 시간에 이제 인터넷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의 그 개념을 응용 계층에서 우리들이 많이 사용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웹에 접근하는 거라든지 뭐 모바일이 됐든 뭐 인터넷을 통해서 유선을 통해서 하든 뭐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메일 같은 거 있죠. 요게 이제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쓰는 그 인터넷 서비스인데, 사실은 이제 그거 외에도 상당히 이제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시험에 나와 있는 거 많이 나오는 걸 제가 그 다음에 빨간 줄로 좀 해 놓는 거 있잖아요. 여기 보면 텔넷, 그 다음에 뭐 트레이스 RT, 죠? 그 라우팅을 이제 찾아가는 뭐 그런 거를 좀 이해를 좀 해주시고, 유비쿼터스라는 말이 뭐냐, 그죠? 요즘은 좀 많이 쓰진 않지만 어쨌든 중요한 개념이고, 그래서 그런 거를 기본적으로 좀 알아두시길 좀 바래요. 그래서 좀 살펴보면 저희들이 이제 유즈넷이라는 게 그 요즘은 이제 커뮤니티를 구성하는 게 그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제 뭐 페이스북, 그 다음에 뭐 카톡, 그렇죠? 이런 것들이 지금 사람들이 많이 쓰기잖아요. 좀 어떤 공통의 주제를 가지든지 아니면 공통의 어떤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제 한다든지 할 때. 근데 이제 요거의 그 초창기에 그 사용되는 게 유즈넷이라는 거였어요. 이제 그거 나오기 전에 초창기에 인터넷으로 썼던 것들이. 그래서 뭐 그 지금 쓰는 형태보다는 좀 불편하죠. 그래서 예전에는 뭐 거의 이제 게시판이 나오기 전에 쓸 수 있었던 환경들, 채팅할 수 있는 거. 여기 보면 IRC라고 하는 서비스도 이제 유즈넷의 대표적인 형태인데, 어쨌든 그 서로의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게끔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끼리 그 아이디를 연결을 해서 그 회의하고 뭐 자료를 건네받고 뭐 이랬던 게 있어요. 유즈넷죠. 그 다음에 이제 텔넷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상당히 지금 그 정보통신과 관련돼 있는 학과에서 많이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그러니까 서버에 접속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뭐 가령 예를 들어서 학교에 있는 서버에 접속을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늘 서버에 접속하잖아요. 그쵸? 그 www.ptu.ac.kr. 이제 그거는 HTTP 서비스고, 그 서버를 관리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안에 있는 시스템 파일이라든지 뭐, 그 학교의 홈페이지를 수정하고자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그 관리자들, 그 다음에 뭐 이용자한테도 계정을 줘서 이제 다양한 실습을 할 수 있게끔 이제 주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든 웹페이지를
그 학교 서버에 계정을 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업로드하고 다운로드하고 할 때 그 서버에 접속하는 때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이 텔넷입니다. 그러니까 텔리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의 줄임말이에요. 그래서 텔넷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클라이언트가 됐든 서버가 됐든 뭐 어쨌든 기존에 제가 계정을 갖고 있는 그러한 서버를 접속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서비스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아키라고 하는 거는 대표적인 FTP를 먼저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FTP라고 하는 건 파일 트랜스퍼 프로토콜이에요. 파일 트랜스퍼 프로토콜.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제가 뭐 이런 음악 파일을 이제 여러 명하고 공유하고자 할 때 요즘 뭐 페이스북이나 뭐 문자나 아니면 뭐 카톡으로 다 보낼 수 있잖아요. 근데 요거를 내가 보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저장을 해놓고 다른 사람이 내한테 와서 그거를 가져갈 수 있도록 요게 이제 FTP 이제 서비스인데 요거를 이제 서버에 다양한 그 파일들을 검색을 해주는 기능이 있어요. 요게 이제 아키 서비스라고 하는 거예요. 아키가 뭐 이 저장되어 있는 공간, 저장소 뭐 이런 개념의 뜻을 포함하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개념을 알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이제 FTP라는 개념 중요합니다. 파일 트랜스퍼 프로토콜. 그렇죠? 그래서 보통의 여러분들이 뭐 그 이제 피어투피어 서비스 말고 어떠한 서버에 있는 파일을 다운로드 한다든지, 그죠?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평택대학교 홈페이지가 저장되어 있는 그 서버에 그 접속을 할 땐 텔넷이지만 파일을 갖다 놓을 때는 FTP라는 서비스를 써요. 그래서 이제 그거와 관련된 있는 내용이니까 많이 쓰는 거죠. 그 서버 관리자들이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아키랑 비슷하지만 요거는 이제 메뉴 형태로 고퍼라는 게 좀 있었어요. 이제 지금 뭐 이런 것들은 지금 쓰진 않아요. 그러니까 텔넷이라는 거 이제 그 변형된 형태로 가지만 원래는 이제 이런 인터넷 서비스의 큰 그 줄기 중에 하나다. 뭐 이런 정도로 좀 이해를 하시고 사실 이런 용어 자체는 시험 문제 가끔 나오니까 그 개념을 좀 이해를 하실 필요는 좀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IRC가 이제 인터넷 릴레이 채팅인데, 이게 채팅 여러분들이 이제, 뭐 카톡이 채팅이잖아요. 그죠? 그거의 그 원조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TCP/IP 그 프로토콜에서 흐름 제어 프로토콜 기능들을 사용을 해가지고, 상호 간에 또는 이제 다자 간에 이렇게 간단한 뭐 문자나 텍스트 같은 거를 주고받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제공해주고 있는, 서비스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와이스라고 하는 거는 그 여러 곳에 막 흩어져 있는 데이터베이스들이 쭉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지금 이제 네이버나 구글이나 이런 것들에 해당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와이스 서비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메일링 리스트 서비스라고 해서 어떠한 뭐 내가 관심 있는 어떠한 과학 분야, 그렇죠? 요거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사실은 유즈넷이나 아키나 고퍼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메일로 이제 설정되어 있는 이런 걸 이용을 해가지고 내가 이제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메일을 푸시를 이렇게 해줘요 사람들한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응답을 하면 그 공간 안에서 뭐 그 데이터 과학이면 과학 그거에 대해서 상호 이제 토론을 하고 주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특별한 주제에 대해서 논하는 거다. 그 보면 이제 요 유즈넷이나 아키나 고퍼나 IRC나 와이스 메일링 리스트 이런 게 다 정보를 공유를 할 때 그 다자 간에 효율적인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기본적인 서비스, 인터넷 서비스다라고 생각을 이제 할 수가 있겠죠. 그런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 트레이스 RT라든지 NS 룩업은 지금도 많이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트레이스 RT라는 게 그 트레이스 라우팅 테이블인데요. 어떤 서버까지 가는 경로를 추적하는 명령어예요. 그래서 IP 주소라든지 그까지 가는데 홉이라 그러죠. 홉. 이렇게 몇 번의 그 서버 컴퓨터를 거치느냐 뭐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보면 그 여기 아래서 CMD 왼쪽에 명령창에 보면 CMD에서 도스창이라고 그러죠. 요거를 명령어죠.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실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트레이스 내가 현재 제가 있는 컴퓨터에서 트레이스 RT에서 가령 예를 들어서 www.ptu.ac.kr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제가 요 컴퓨터에서 저희 학교 홈페이지가 저장되어 있는 서버까지의 경로를 좀 알려달라. 뭐 이렇게 엔터를 치면 이렇게 그 30개의 컴퓨터를 거쳐서 가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 학교 홈페이지 주소를 이렇게 알 수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까지 가는데 뭐 최대, 그 다음에 최소, 평균, 그렇죠? 요 IP 주소를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30개까지 쭉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정보를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사실 이제 요거를 이제 막혀 있어요. 안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알려 있는 그 IP 주소 가지고 뭐 하는 거죠? 해커들이 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IP 주소로 공격을 할 수가 있구나. 그렇게 하게 되면 요쪽으로 가는 모든 그 정보 요청 패킷들을 무력화시킬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 명령어는 뭐 그런 용도로 이제 악용을 되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제가 있는 컴퓨터에서 원하는 서버까지 요거는 이제 암호화가 돼 있는 거예요. 파이어월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뭐 이상한 패킷에 대해서 응답을 안 하는 거예요. 중지를 한번 하고 네이버도 아마 이제 가능할 거예요. trace rt www.navr.com. 그러니까 네이버에까지 가는 경로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이제 알 수가 있죠. 요거는 이제 네이버의 서버의 주소, IP 주소고 아마 초기에는 좀 알려줄 거예요. 우리 학교 컴퓨터를 거쳐서 나가야 되니까. 이것도 이제 뭐 최대 30개인데 이게 몇 번까지 할지는 잘 모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있는 컴퓨터에서 어느 목적지까지의 컴퓨터까지 가는 경로가 평상시에 늘 고정적이긴 하지만 이제 그 서버, 그러니까 그 네이버에 있는 서버까지 직접 가진 않을 거 아니에요. 좀 중간에 분명히 허브도 거치고, 그 다음에 뭐 라우터도 거치고, 게이트웨이도 거치고, 브릿지도 거치고, 그 네이버가 지금 서울에 있는 걸 저희들 이제 만약에 평택이다 그러면 접속을 한다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고, 저 부산에 만약 예를 들어서 부산시청 홈페이지가 부산에 있다 그러면 부산까지 가는 길은 조금 더 많은 컴퓨터를 거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알 수 있는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명령어가 트레이스 RT예요. 그래서 그 도수창에서 입력을 하면 원하는 서버. 근데 보통은 거의 암호화가 돼 있어서 일부만 알 수가 있고 다 알기는 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알아내는 기법도 좀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NS 룩업은 뭔가 네임 서버 룩업 하는 건데요.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NS 네임 서버 LOKUP 룩업은 쳐다본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하게 되면 제가 사용하고 있는 게 이제 서버가 이제 요 안에 도메인 안에 있는 거고 IP 주소는 요거다.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NS 룩업이라는 게 즉 도메인 네임 서버 검색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사용하고 있는 도메인 네임의 서버 주소는 요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메인 네임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알죠. 그러니까 www.ptu.ac.kr이 그 IP 주소가 뭐냐. 그 다음에 IP 주소를 www.ptu.ac.kr로 바꿔주는 뭐 그런 거를 이제 검색하는 그런 거를 제공해주고 있는 일종의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인데 그거를 이제 뒤져서 찾아주고 하는 뭐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는 거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 말고도 좀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꼭 알아줘야 될 게 또 하나가 뭐냐면 핑이라는 건데 PING라는 건데 이게 이제 핑이라는 게 여러분들 탁구를 핑퐁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핑이라는 게 던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패킷을 던져서 가령 FTP 서버를 보통 이제 사람들이 많이 핑을 하는데 카이스트 한번 해볼게요. 카이스트.ac.kr 이게 아직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이 카이스트에 있는 공유 자원들을 이제 접속해서 사람들이 다운로드 하는 건데요.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서버에 메시지를 보내요. 그래서 응답이 32바이트짜리가 오고 7ms 걸리네요. 요 패킷이 47 초 밀리세컨드 안에 이제 없어졌고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FTP 서버의 IP 주소가 이렇고요.
그러니까 이 서버가 지금 현재 라이브한가 이런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살아 있는가, 그렇죠? 그래서 핑이라는 걸 많이 써요. 4개의 패킷을 보냈으니까 그거가 살아 있으니까 지금 그 컴퓨터가 켜져 있다라는 거죠. 전원이 문제가 없다.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이 FTP 저기 서버에 대한 그 핑이에요. 그래서 요즘 옛날에는 거의 모든 그 서버들이 요 핑 서비스에 대해서 응답을 했는데 이게 워낙에 많이 악용이 되다 보니까 그 보안 해커들이 그래서 요즘은 거의 요 응답 메시지를 안 보내요. 그러니까 요 핑이라고 보낸 패킷을 무시를 해버려요. 답을 안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내 살아있는지 알아서 뭐해? 안 알려줄 거야. 뭐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근데 이제 요 핑이라는 거는 실제 많이 쓰는 서비스니까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외에도 많이 있지만 어쨌든 요 핑, 트레이스 RT, NS lookup, 텔넷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셔서 사용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 텔넷은 안 해봤는데 요게 FTP에 아마 접속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텔넷. 근데 계정이 없으면 ac.kr 텔넷 이래가지고 서버 이름 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여기는 설치가 안 돼 있는데 그래서 요거를 쓰려 그러면 또 여러분들도 구글에 검색해서 뭘 좀 윈도우에다가 좀 설치를 하고 쓰셔야 돼요. 어쨌든 텔넷도 그 멀리 있는 서버에 접속을 해서 사용하는 대표적인 서비스다. 이걸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요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인터넷 옵션이라는 건데요. 여러분들 거의 뭐 설정을 이제 안 하고 이제 기본적으로 쓰고 있지만 요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그 메뉴의 도구에 요 인터넷 옵션이라는 거 있죠. 그래서 요 인터넷 옵션을 보면 대부분 이제 일반적인 게 있고요. 보안과 관련된 설정, 개인정보 관련된 거, 내용, 그다음에 연결 프로그램, 그다음에 보고. 뭐 여러분들 이게 기본적으로 그 뭐 기본 설정을 가지고 이제 그 하긴 하지만 요 보안과 관련돼서 요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라든지 뭐 이렇게 제한된 사이트를 이제 설정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그 문제에 가끔 나오기 때문에 좀 확인을 좀 해보시면 좋겠는데요. 여기서 일반 뭐 이렇게 하는 건 여기 보면 그 일반과 관련된 기능들 요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요 일반에 설정된 요 기능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보안 설정은 여기 보안과 관련된 설정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개인정보는 요거 그 다음에 요 정도 요 밑에 내용하고 연결 프로그램 그거 요 뒤에 쭉 있죠. 요거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한 번씩 써보면 좋긴 하지만 한번 좀 이제 시험 문제 좀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인터넷 옵션 관련 설명으로 다른 것은 틀린 것은 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그 이해를 하고 써보면 좀 이제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래서 뭐 보안 수준 결정하는 거, 기본 홈페이지 주소 결정하는 거 처음 클릭했을 때, 그 다음에 요거 자녀 보호 설정, 그렇죠? 그 다음에 연결하는 거, 랜 환경 설정, 프로그램 설정, 고급 기능들. 일반적으로 많이 그 사용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설정과 관련된 특별한 기능을 요구할 때는 여기를 보시면 돼요. 그렇죠? 보안과 관련돼서. 자, 이제 여기 쿠키라는 내용이 지금 잠깐만요 하고 나왔죠. 사실 이 쿠키라는 내용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쿠키라는 게 먹는 쿠키, 그 단어이에요. 근데 이제 그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접속을 한 홈페이지에 대해서 아주 쭉 저는 이걸 없애버리게 좀 했지만, 그 다시 요 주소를 찾아서 들어갈 때 쿠키 파일을 이제 내부적으로 갖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놈을 뒤져서 얼른 접속하고 시간이 이제 좀 빨리 있죠. 그리고 대부분 여러분들이 한번 접속한 거 비밀번호 저장을 누르게 되면 다시 저장하지 않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다시 안 쳐도 되는 그렇죠? 입력 안 해도 되는 그게 이제 쿠키 파일을 검색을 해서 가져오는 거예요. 그렇죠? 서버에 그 정보를 저장을 하는 게 아니라 쿠키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서 들어갔던 내용을 그 쿠키 파일로 얼른 불러와서 그 접속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그 파일이 쿠키 파일이라고 해요. 요거는 기본적으로 좀 알아두셔야 돼요. 시험 문제 나오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ICT 신기술 관련 용어들이 좀 뒤에 또 좀 있는데요. 요 부분은 여러분들이 요거는 좀 옛날 자료이긴 하지만 2년 전, 1년 전 자료인데 요즘에 또 신기술 관련 용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틈틈이
늘 신기술에 관련된 용어에 관심을 가지고 늘 좀 찾아보고 읽어보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죠? 지금까지 한 5, 6년 전만 하더라도 유비쿼터스 마크 와이저라는 사람이 얘기했어요. 마크 와이저 이제 좀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는데 이 사람이 이제 성경에 주로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유비쿼터스. 이걸 찾아가지고 사실은 현재 여러분들이 언제 어디서나 어떤 디바이스를 통해서 움직이면서 정보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시대가 올 것이다. 이 양반이 상당히 1980년도에 얘기를 했어요. 이거를. 그래서 5, 6년 전에 이게 회자되다가 요즘은 뭐 인공지능, 그 다음에 뭐 빅데이터에 묻혀서 사람들이 많이 쓰진 않지만 5, 6년 전에 이게 사람들이 많이 썼었죠. 요즘은 이제 많이 쓰지 않는 용어가 돼버리고 뭐 이런 것처럼 이런 용어들이 ICT 관련된 용어들은 특히나 새로운 것들이 워낙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늘 관심을 가지고 좀 학습을 좀 하셔야 돼요. 그렇죠? 클라우드 컴퓨팅, 그리디 컴퓨팅, 그다음에 유비쿼터스 컴퓨팅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황인식 기능, OLIP라는 건 이제 모든 네트워크에 전송되는 패키 데이터의 기본적인 거를 다 IP로 보내겠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뭐 테더링이라고 하는 거는 인터넷에 연결된 기기를 다른 기기도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거. 텔레마틱스는 텔레커뮤니케이션 인포메틱스예요. 요즘 자율주행차의 기본적인 서비스가 가능하게 되는 거. 와이브로는 우리나라에서 만든 건데 요즘 이제 안 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UWB는 이제 근거리 통신. 직비는 이게 지그재그로 한다라는 뜻에서 데이터가 그렇게 좀 짧은 거리 안에 있는 무선 데이터들을 옮기는 주로 군대에서 좀 많이 써요. 블루투스랑 비슷한 건데요. 그렇죠? 그런 거 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요 멀티미디어에 대한 얘기는 멀티와 미디어예요. 합성어죠. 그래서 멀티미디어의 요 네 가지 특성은 외우셔야 돼요. 이거 시험 문제 많이 나오기 때문에 먼저 디지털이죠. 멀티미디어 디지털화 양방향죠. 보내고 받고 보내고 또 받고 그 다음에 리니어하지가 않아요. 멀티미디어가 동영상, 음성, 그 다음에 파일, 뭐 이미지 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돼 있어 가지고 다양한 형태의 리니어 어떤 보편적인 동일한 트래픽이 이렇게 가면 이게 들쑥날쑥해요. 시간에 따라서 많이 갔다가 적게 갔다가 그렇죠? 일반적으로 뭐 텍스트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쭉 이렇게 안 변하고 가는데 동영상이나 뭐 텍스트나 이런 게 섞여 있는 멀티미디어인 경우는 이게 상당히 비선형성의 특성을 갖고 있다. 그 다음에 정보를 통합하죠. 그렇죠? 통합하는 성질이 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멀티미디어는 이제 네트워크 속도가 빨라지고 하드웨어 기술이 좋아지면서 같이 발전한 거고 우리가 대표적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멀티미디어 전달하는 기술은 하이퍼텍스트, 하이피미디어 요 기술이에요. 하이퍼라는 게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유튜브 동영상을 누르면 플레이 되죠. 누르면 어디 홈페이지에 가죠. 누르면 음악을 틀어주죠. 뭐 이런 개념이에요. 선택하면 플레이하다. 이런 게 이제 하이퍼라는 뜻이에요. 하이퍼. 요게 이제 팀 버너스-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웹을 처음 주창한 사람. 그 사람이 제안한 아이디어입니다. 다음에 멀티미디어 하기 위해서는 이제 비디오 카드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비트가 많아지면 보내는 정보의 양이 많아지면 표현할 수 있는 색상의 수도 많아져요. 즉 그 얘기는 뭐냐면 보내고자 하는 색상이 많으면 사용되는 비트가 많아지는 거죠. 이제 그 개념입니다. 그래서 비디오 데이터의 크기는 가로, 세로, 픽셀. 이게 정보 표현의 이미지나 영상은 가로, 세로, 픽셀의 수예요. 이게 많으면 보다 선명하다. 여러분들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가로 픽셀, 세로 픽셀, 사용된 세개수, 프레임 수, 초당 몇 개의 프레임을 보내려고 하느냐.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 비디오 크기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녹음하는 것도 유튜브에 올리는 것도 다 이런 식으로 몇 메가바이트, 그렇죠? 몇 기가바이트,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멀티미디어 기술 중에 여러분들 음악과 관련된 건데요. 물론 이제 비디오랑도 좀 관련이 되어 있지만, 여러분들이 보통 음악을 들을 때 요즘 스트리밍으로 많이 듣죠? 멜론 이런 거. 근데 여러분들 핸드폰에 다운로드해서 듣는 거 있죠? 다운로드해서 듣는 거, 그다음에 스트리밍으로 듣는 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영상이나 오디오나 뭐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요즘은 대부분 스트리밍, 그것도 피어투피어 방법. 예전에는 FTP 방법으로 클라이언트 서버 방법으로 남이 저장해놓은 음악을 다운로드해서 듣는 방법을 많이 썼는데 요즘은 이제 음악도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듣는 기술, 이걸 우리가 스트리밍 기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멀티미디어 중에 요 그래픽과 관련된 디더링, 렌더링, 머핑, 그 다음에 또 많이 있어요. 이걸 반드시 좀 외워두시고, 머핑은 여러분들 영화 같은 데 많이 봤을 거예요. 어떠한 자동차가 이렇게 쭉 가서 로봇이 된다든지, 뭐 이런 거 있죠. 뭐 영화 같은 데 많이 보는 거죠. 렌더링은 이 3차원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기술. 디더링은 이제 색상이나 새로운 색을 만드는 기술. 그렇죠? 그래서 그 그래픽 파일은 비트맵과 벡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비트맵은 이제 대표적으로 픽셀 가지고 하는 거고, 요거는 이제 벡터의 수학적인 점과점을 연결하는 벡터 가지고, 그래서 요게 이제 그 스티브 잡스가 그 애플에서 나와서 그 픽사? 거기 가서 그 토이스토리 영화를 만들었잖아요. 그때 수학자들을 많이 데려다가 벡터 이미지 방법의 영화를 만들면서 사람들한테 좀 힌트를 쳤죠. 비트맵보다 선명하고 현실적으로 그렇죠? 보이는 거예요. 점 BMP가 제법 비트맵 방법. 그다음에 벡터 방법들이 이제 요 다른 방법들이에요. 요즘은 요 PNG 방법이 모바일에서 많이 쓰이죠. 요거는 이제 뭐 여러분들 이미지나 뭐 이런 그 GIF 같은 그 확장자 그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게 좀 달라요. 그러니까 요 그래픽 파일 형식의 그 관심사는 뭐냐면 동일한 해상도에서 파일 사이즈가 작으면 작을수록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요 PNG라는 게 모바일에서 GIF를 대신해서 만든 건데 그 스마트폰에서 보다 빨리 그래서 보다 그 정밀한 색상의 선명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이제 제한이 돼서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2교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